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요. 식물을 넘어서 아예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국민의힘. 현재 국회에 맞서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이라는 요식행위를 그래도 거치니 수령의 말이 법인 것처럼 우선하는 그런 조선노동당보다는 낫다라고 위안을 삼아야 하는 건지 참 우픈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뻑하면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이런 것을 운운하는데요. 도대체 민주당이 말하는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뭔지 묻고 싶네요. 지금 딱 하는 건 낫지 행위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최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죠.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다. 네, 결국 밝혀져서 이재명 당대표는 한 20년 정도 가지 않을까요? 저기 국립호텔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어갑니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 언론이 관심을 가지면 희대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느냐라고 거친 표현을 동원해서 마구마구 배설 중입니다. 나 쓱났어? 이 정도죠. 입만 열면 구랍니다. 이 날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이제 출정하는 거기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 재판 자체가 고 김문긴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 보면 기가 차죠. 그 옹벽 아파트 사건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압박을 넣어서 4단계 조정을 했다, 상향 조정을 했다, 이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거짓말을 스스로 이렇게 진실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포장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거짓말을 본인 세계에서는 사실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소시오패스 쪽으로 본인의 생각을 조작하는 정도의 단계까지 가지 않았나? 거짓말 다 제끼고 그냥 이재명의 발언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극렬한 지지자들, 쪽과에 들고 있는 그런 개딸들에게 나를 지키라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민주당이 지금 호위무사로 꽉 채워놨잖아요. 그 꽉 채워놓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입법으로 조져 몰아쳐라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 선동으로 일관된 이재명의 메시지는 그 객관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해를 한다, 이거는 시간도 아깝고 그냥 사치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 사건에 대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을 냈다. 이거 만일 아무것도 모르면 그래? 진짜 조작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안부수 회장이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안부수가 1심 판결을 받았을 때는 북한이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되어 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재판부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그냥 동일선상으로 두고 봤을 때 이재명 조지기 위해서 재판부가 또 다르게 판결을 했네? 아닙니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안부수 회장 있죠? 1심 재판부 판결할 때는 시기가 완벽히 달라요. 그래서 그때 1심 판결 때는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를 했죠.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왜곡,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부수가 2022년 11월에 기소됐을 때는 김성태가 한국에 안 잡혀올 때예요. 한국에 송환이 안 됐어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깜빵을 갈지 한국에 올지 이걸 갖고 하고 있을 그 당시에 김성태가 이재명을 미래 권력으로 봤기 때문에 그 미래 권력에 대한 기대로
김성태 나는 이재명과 통화한 적 없고 이재명도 모르고 그냥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위해서 뭐 히토리움 같은 거 뭐 이런 거 대북 사업이라면서 이거를 이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김성태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 이화영의 1심 판결 질질질 끌어서 재판 지연을 하면서 인제서야 판결이 나왔죠. 이때는 김성태가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체포돼서 상황을 딱 보니까 이화영도 엉뚱소리 하고 있죠. 김성태가 독박 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독박선에서는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이 모든 사건을 김성태 쌍방울이다. 한 기업이 무너지는 일을 이 기업가가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김성태가 이제 유동규처럼 진실을 다 말하게 되죠. 내 죄는 내가 받을게. 그런데 네가 한 죄는 네가 받아. 내가 네 죄까지 독박 쓸 수 없어?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상황이 바뀌기 전의 사건과 상황이 바뀐 후의 사건을 두고 거의 2년의 시간차를 두고 같은 선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고 이 아태엽 안부수 회장이요 항소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상황이 바뀐 부분 갖고 검찰이 추가 조사로 공소장도 변경했고 법원의 허락까지도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쏙 빼고 이제 지 하고 싶은 말, 지가 편한 말, 지가 좋은 말, 지한테 플러스 되는 말만 이렇게 취한다는 거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쪽 계열 사람들이. 그리고 음모론 펼쳐내는데 이 수준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찌라시 수준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라고 하냐면 안보수 증언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이 시점이 김성태가 잡혀온 그 사이 안보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뭐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음모론 찌라시 그냥 찌라시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이준석식 발언이잖아요. 내가 그쪽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쩌다 관계자 누군지 몰라. 그냥 네 생각을 그냥 이래 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이건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방송한 겁니다. 좌쪽문을 열고 뛰어나갔다라고 표현을 해도 그닥 무리가 없어 보이죠. 그 뉴스타파가 방송을 했는데 이게 재판부에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증거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하는 게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느냐.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보도한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법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 김성태 졸지에 생양아치 됐고 부글부글 할 겁니다. 돈 대신 내줘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양아치 취급을 하죠. 이재명이 부도덕이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이재명이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이게 이재명의 인성입니다. 달, 삼, 스벳.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이래서 이재명과 관계됐던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던지 아니면 돌아서서 진실을 폭로하던지. 이게 이재명의 인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까지 보면 이재명이 굉장히 많이 초조하고 미쳐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요 12일 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진술 회유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증 강요를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 있죠. 특정인을 처벌하라는 수사 그런 의심이 들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적 수사 금지법도 발의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거죠. 대북송금 관련해서 추가 기소되자 방탄을 위해서 형법, 형사소송법까지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수사검사를 추진하겠다 특검법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겠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카드 검사 탄핵 카드를 들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치
빤스죠. 그러면서 이화영의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면서 심판한 판사도 선출해야 된다. 판사 선출.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고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 개판 똥판 되는 거죠. 민주당은 이미 검사를 탄핵한 적이 있습니다. 판사를 탄핵하는 폭거도 충분히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끼고 당원, 당규, 그리고 내부법도 모두 바꿨죠. 국가가 하고 있는 이런 입법 활동들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국가의 존재를 버티고 있는 이런 법, 이런 헌법, 이런 입법기관의 입법 행위들이 모두 이재명을 위한 것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입법의 사유화, 정당의 사유화까지 넘어서서 이제는 입법의 사유화까지 갔죠. 대한민국의 한 놈의 빌런이 대한민국의 기본 체제를 흔든다. 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건 외신은 날 일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입법의 사유화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라는 완장을 차고 정말 북쪽의 노동당의 판박이로 지존 최고 존엄 받드는 단체로 변화된 이 민주당 여러 가지의 범죄를 가지고 있고 이미 전과 사범이고 이런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범죄인 하나를 위해서 단체가 존재를 한다는 것, 이거는 조폭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회의원 아닙니다. 당 이름 자체를 찌당, 나치당, 다찌당 괜찮네요. 다찌당. 더불어민주당은 다찌당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씁쓸합니다. 대법관이 뇌물수수에 관계가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들이 곧 수감 직전에 최종 발악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속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운 이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의 최강빌런 한 놈 때문에 대한민국 기본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이런 현실에 정말 답답합니다. 제대로 세워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교체, 그건 많은 국민들의 열망, 무엇에 대한 열망, 적폐청산, 범죄자들을 제대로 깜빵에 넣을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